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나는 침대와 소파 사이를 오가며 대책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대로 멈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났고 그로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크루즈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남편 없이 혼자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보는 나의 첫 연습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함께 하지 못한 여행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있는 크루즈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방을 예약하려면 늘 더블 요금이 나와서 망설이다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침대 하나짜리 원룸 객실이 나온 곳을 보고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찾은 결과였지요. 내일 크루즈를 타러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냥 신이 난다기보다는 낯선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첫 발을 떼는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약간은 미지의 탐험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랄까요? 처음 가는 크루즈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챗 GPT에게 물어보니 준비할 것과 이동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어서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먼저 크루즈를 예약하고 이메일로 예약 확인서를 받은 뒤에 가오슝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숙소는 공항과 역이 가까운 곳이 편할 것 같아서 가오슝역 근처로 정했고요. 가오슝은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내가 탄 크루즈는 가오슝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흘은 바다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은 가오슝에서 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루는 짧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 하는 나홀로 여행이니 무리하지 않고 이번에는 맛보기 경험만 하기로 했어요. 3박 4일 크루즈 일정에 육지 숙박 하룻밤을 더해서 총 4박 5일 일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AI의 이름은 뚝딱씨예요. 앞으로는 뚝딱씨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뚝딱씨는 배에서 내리면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택시비가 저렴해서 1, 2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야시장까지 걸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치안이 좋고 저녁에도 길거리에 사람이 많다고 했고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었어요. 제가 선택한 호텔은 가오슝역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뚝딱씨가 칭찬까지 해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체크아웃하고 기차를 타던 택시를 타던 가서 보고 선택하려고요. 대만의 교통비가 엄청 싸다고 하니까 오늘은 은행에 가서 대만 달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3,000달러만 바꾸라고 했지만 저는 혹시 몰라 5,000달러를 바꾸었어요. 은행에서는 돈이 남으면 잔돈은 바꿔줄 수 없고 종이돈만 바꿔준다고 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었어요. 대만에서는 카드를 잘 받아준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준비는 다 된 걸까요? 아니지요.
짐 싸고 여권, 돈, 카드, 카메라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아, 준비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려니 챙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서는 행복하게 잘 있고. 절대로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고 가면 안 되겠지요. 대충 준비를 끝내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수서에서 내려서 SRT 승강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작은 슈트케이스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걸어가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트케이스였지만 기운이 없는 저에게는 조금 벅찼어요. 그래도 아직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쉬엄쉬엄 걸어갔습니다. SRT는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틀 전에 앱으로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는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매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진 없는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 수서에서 동대구 또 동대구에서 부산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기차 번호 보니까 번호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히 넘겼어요. 그리고 SRT를 탔는데 제 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 좌석은 제 자리인 아주 것 당당하게 같은데요? 말했어요. 그 좌석은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그분은 조금 냉정한 표정으로 힐끗 돌아보더니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금세 고개를 돌리고 앞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제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이건 입석입니다. 동대구까지는 입석이고요. 그 후로는 좌석이네요.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참 친절하게도 제 짐까지 올려주면서 어디에 앉으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어쩐지 승차권에 동대구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는데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출입구 바로 옆 접이식 의자에 1시간 반쯤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기차가 역에 설 때마다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하다 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저처럼 시간에 임박해서 예약하지 마시고 날짜에 여유를 두고 예약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알아챘을 일을 놓치고 나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다시 배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조금 헤매도 결국 길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처음 제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의 무심한 표정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괜히 서럽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그 표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전처럼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순간에 몸으로 깨닫게 될 때가 가장 서글픕니다. 그래도 그 일을 만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니 남의 표정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부터 다독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인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어. 나이 들어간 나를 인정해야 돼.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몇 번이고 마음속에 새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그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AI가 알려준 대로 택시를 타고 짐을 들고 이리저리 한참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봐도 택시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곳에는 택시 승강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황당했지만 그 순간 아까 우연히 보았던 안내 표지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찾아다니면서 우연히 봤는데 무슨 여객선 출입구라고 써진 사인이 생각났어요. 나가는 곳 10번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들어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곳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크루즈를 타러 가는 통로였습니다. 확실히 AI가 똑똑하긴 하지만 만물박사죠. 하지만 99%만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1%를 너무 맹신하면 이렇게 엉뚱한 고생을 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실수를 해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던 일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 그 통로를 따라서 쭉 따라가니 젊은 알바생들이 줄을 서라고 해서 30분 넘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와서 무슨 종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이는 없고 휴대폰에 크루즈 예약 확인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원이 황당해하면서 설명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니까 내 옆에 서 계시던 손님분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3층에 가셔서 수속을 밟아서 오셔야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30분 이상 서 있었는데 다시 3층으로 가야 한다니 순간 스트레스가 쫙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여행을 위한 예행 연습이지. 온갖 경험을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달래고 3층으로 올라가서 또 줄 서고 기다리고 수속하고 도장 콱 찍어주더니 그 순간 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안 되는데요. 외국인이시네요. 외국인은 다른 층으로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순간 맨분이 왔어요. 지금은 몇 층이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저 급히 또 뛰었어요. 수트케이스를 밀고 또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또 바로 옆에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가라고 해서 또 줄 서서 다행히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을 받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짐 검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희 여권을 검사하더니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F4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크루즈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Finally. 탑승하러 갑니다. 수속 다 마치고. 아유, 힘들었어요. 이 엄마하고 딸은 자주 마주치네.
대만 사람인가 봐. 코스타 세레나. 일로 가려네.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어. 또 기다려야 되네. 또 줄 서야 되네. 줄 서는 거 지겹네. 안녕하세요. 네. 방이 레디가 안 됐다고 밥부터 먹으래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 이거. 요즘 때 식욕이 없어가지고 젓가락. 나는 이것도 젓가락이네. 닭다리. 중국식 잡채. 그리고 토마토에 비빔밥하고 뭐 이거 여기 김치하고 이거 또 가져왔어요. 아까 저거는 먹고. 아유, 방 찾기도 힘드네. 엄청 커. 나는 1층이네 1층. 오션 뷰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을래나? 오션 뷰니까 오션 뷰 발음이 안 되네. 오션 뷰. 오케이. 아직 청소가 안 끝났네. 여기도 엘리베이터 있네. 화장실. 좁다 좁긴. 아이고 저거 해놓고 오션뷰래. 아이 말도 안 돼. 오케이. 조그만 침대 나 혼자. 그리고 나 혼자 여기 와도 원룸이네 원룸. 아이고 가격값 하는구나. 나는 오션뷰라 그래가지고 무슨 테라스도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오션뷰래요. 이제 푹 쉬어야지 하고 입 닦고 세수하고 침대에 막 누웠는데 스피커가 좁은 방 안에 퍼지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투덜거리면서 또 문제아가 되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박혔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타이타닉에 대해 유튜브에서 조금 지식을 얻었었거든요. 그때 배웠던 요점은 우리네 인생에서 잠하는 국물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요. 비상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받은 훈련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고 어디로 모여서 구명보트를 타는가 하는 훈련이었어요. 모이는 곳은 4층이더군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3층, 4층, 5층 이런 객실을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명보트가 4층에 있으니까 다른 크루즈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첫 하루는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보냈어요. 100세 시대라면 계속 배우며 다시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하루였습니다. 꿀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된다고 휴대폰에 뜨더군요.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이따 아침 먹으러 나가서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부산에 도착하니 비가 내렸었는데 요즘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니 이와테 현에서 6.9 지진이 났다고 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바닷물이 파도도 조금 있고 배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예사롭지 않고. 음악도 들리고 옛날 음악 듣기 가끔은 좋네요. 오래된 팝송 한 곡이 시간을 거슬러 나를 젊은 날로 데려갑니다. 무작정 음악을 좋아했던 젊은 날에나 누군가를 몰래 좋아하며 가슴 뛰던 순간 지난날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까지 참 신기합니다. 노래는 늙지 않는데 그 노래를 듣는 우리는 어느새 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수없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으며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음악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와서 말해줍니다. 그때의 너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방에 나가서 주름은 늘었지만 추억은 늙지 않았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마음속 청춘은 아직도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립니다. 인생은 앞으로만 걸어가지만 추억은 언제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추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지노네요. 애들 노는 건가? 여기는 애들. 아침 7시가 넘어서 리셉션에 갔더니 안내 데스크에 사람은 없고 전화하라고 편말을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아침을 먹어야 하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여기는 타이완 타임이라 1시간 늦게 간다고 30분 있다가 가라고 해서 여기서 또 한참 헤맸어요. 올라갔다 쭉 갔다 내려갔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힘들게 하네요. 코스타 세레나 많이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배 이름이 코스타 세레나거든요. 특히 설명이 너무 간단해요. 자기네들은 모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설명은 단답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건 내가 몰라서 생기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안심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저렇게 헤매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웃기거나 이상한가요? 암튼 복도벽 어딘가에 조그맣게 지도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다른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물어봤지만 저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는 그의 손가락질을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암튼 어렵게 식당을 찾아 올라갔더니 어제 그 뷔페 식당이었어요. 식당 음식은 그냥 하지만 진짜 미식가들은 별로일 것 같은 음식들. 밥을 먹고 나서 와이파이를 신청했습니다. 배 안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다 쓰는데 3일에 60불이라고 해서
그냥 지불했어요. 일단 인터넷은 잘 되었고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식당도 한번 헤매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별것 아니네요. 돈 주고 그런데 이제 알만하니까 내일 떠나는군요. 저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고 산책 정도. 그리고 카지노에서 40불 잃었어요. 40불이면 얼마죠? 암튼. 그리고 빙고에서 10브로치 사가지고 모두 꽝이었고요. 면세점이라고 해야 하나? 화장품 코너에서 물어보니까 정가의 20%를 깎아준다고 해서 하나 사려고 했더니 그 물건이 없었습니다. 물건도 없는 가게였지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호캉스 기분? 뭐 대충 그런 기분이었어요. 가기 전에 수영복도 준비해서 갔었는데 수영장 상태가 영 아니에요. 수영장이라고 해봤자 동네 목욕탕 정도라고 하면 너무 심한 비교일까요? 아이들이 놀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락스 냄새가 저에게는 너무 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아이들을 거기다 내놓은 엄마들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냄새만 아니면 아이들이 놀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락스 냄새가 저한테는 너무 독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점심 먹고 오니까 내 여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소중하게 지갑에 넣어뒀어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권은 필수이니까 소중히 다루어야겠죠? 벌써부터 내일 대만의 야시장이 궁금하네요. 음식 맛은 어떨지. 아침에 일어나 체크아웃 할 준비를 했습니다. 답답하고 갇혀있는 느낌이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배에서는 오후 2시 넘어서 하선하는데 객실에서는 10시 전에 나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앉아있으면 된다나 어쩐다나.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오직 내 몸이 움직이는 시간이었고요. 객실에서 나와 여기저기 몸 하나 편히 앉을 곳을 찾아서 노숙자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코스타 세레나 입에는 다시 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불친절한 안내원. 이도 저도 아닌 하루 종일 비슷하고 똑같은 음식 맛.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돈을 쓰고라도 럭셔리한 배를 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은 하선할 때 출입국 심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타면서 사진 찍고 여권을 받았던 이유가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대신 대만 입국 수속을 해주었나 봐요. 이것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가는 출구는 너무 혼잡해서 전쟁터를 연상하게 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가는 사람 통로, 들어오는 사람의 통로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짐 검사만 하고 나갔어요. 와이파이가 배 안에서만 된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육지에 나오니 와이파이가 되지 않았어가지고 우버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버를 불렀으면 편했을 텐데 혹시 미국에서 여기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우버 앱을 꼭 다운해서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버. 한국에서도 우버가 전 너무 편했거든요. 암튼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려고 줄을 30분을 기다린 다음에 택시를 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날이 참 후덥지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던 것 같아요. 영어 할 줄 아는 택시 승강장 도우미 아저씨들, 길 안내 도우미들 모두 괜찮았어요. 모두 자신이 맡은 바에 열심이었어요. 한국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거나 이런 풍경과는 대조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부산 선착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내 생각이지만 부산 선착장의 도우미들은 숫자도 대만보다 엄청 많았거든요. 서울의 지하철 도우미처럼 시니어 분들이 부산에서 일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택시 승강장 도우미 아저씨가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카오슝역 부근에 에어라인인에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포트 가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더니 폰으로 내 숙소를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곳으로 가냐고. 그래서 보니까 가오슝역에 인류 호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기분은 좋았어요. 아, 내가 가는 곳이 인류 호텔이라고? 그랬더니 운전사한테 중국어로 어디로 간다고 통역해 주었어요. 그리고 택시비는 대만 달러로 195불 나왔어요. 너무 싸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저는 현금이 있었기에 그나마 택시를 빨리 탈 수 있었습니다. 가끔 미국 달러나 카드를 받지 않는 택시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탈 수 있었죠. 암튼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변은 그냥 뉴욕의 차이나타운 정도? 작은 오토바이가 많은 지저분한 도로 정도. 하지만 나의 숙소는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친절하고 지적으로 영어하는 젊은 여성분,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설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방에 들어섰는데 카드를 꽂고 불을 켰는데 깨끗하고 모던한 분위기, 넓은 화장실, 깨끗한 변기, 깨끗하고 새 것 같은 수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더군요. 방은 작았지만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리뷰를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빨리 풀고 누웠어요. 뽀송뽀송한 친구들, 그리고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야시장에 가려고 안내 데스크에 물었더니 예쁘게 그려진 지도와 함께 잘 준비되어 있는 안내를 받았는데 젊고 예쁘장한 웃는 얼굴의 남자분이었어요.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곳이라서 모퉁이를 돌아서 쭉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니까 조그만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 그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야시장은 포기하고 여기서 먹은 뒤 빨리 잠을 자고 싶었어요. 크루즈에서의 노숙자 생활 4시간, 그리고 택시 타기 전까지의 아비 규환이 나의 에너지를 너무 뺏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야시장이고 뭐고 간에 나는 먹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배가 고파 본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건강해진 신호죠. 식당은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장어 덮밥을 시켰는데 반찬으로 미소스프과 김치가 나왔어요. 맛있게 한 그릇 뚝딱 하고 숙소로 와서 그냥 골아떨어져서 일어나니까 새벽 1시였어요. 잠시 눈 뜨고 있다가 다시 꿀잠 잤어요. 일어나니까 새벽 6시, 피곤이 다 풀린 것 같네요. 이제 숙소 지하에 조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가서 먹고 11시에 공항으로 나가면 됩니다. 야시장 구경도 못하고 맛있는 대만 음식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꼭 대만에 와서 일주일 정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조식 먹으러 내려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음식 맛이 너무 좋았고 다양했어요. 아니, 호텔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식인데 이렇게 정성스러울 수 있다니 정말 감동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근? 미국에서 연근? 조식 준다고 너무 시리얼, 우유, 토스트 정도 내놓고 먹던가 말던가 하던 그런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더군요. 한국의 특급 호텔 돈 주고 먹는 것과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두부 대만에서의 튀긴 좋은 추억을 뒤로하고 그리고 뭐 완전 저는 택시를 타고 줍니다. 가오슝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크루즈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지만 그 여정을 지나 만났던 대만은 나에게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야시장은 못 갔고 계획대로 된 것도 많지 않았지만 나는 혼자 떠났고 혼자 해냈습니다. 이번 여행은 완벽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멈춰있던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한 첫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어요. 여행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의 문제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